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게 나라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진행해 주실 이상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상희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국민연금 살펴봤습니다. 보편적인 소득보장제도에는 사회보험 그리고 사회수당이 있는데 국민연금은 이 4대 사회보험의 하나로 공적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다라고 배웠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 역시도 공적인 노후소득 보장제도 중에 하나를 배우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기초연금을 다룰 텐데요. 기초연금. 네, 이것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사회수당 제도입니다. 사회수당. 네, 예.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만 복습 차원에서 한 번 더 잠시 거론을 해볼게요. 이 사회수당 제도는 사회보험과 달리 보험료를 낸다 안 낸다?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그렇지, 보험료를 내는 게 아니죠. 사회수당은. 네. 보험료를 내면 보험이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애초에 근로소득을 얻기가 어려운 어떤 특성을 공유한 사람들, 가령 아동, 장애인, 노인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보편주의 원칙에 따라서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것. 이 돈은 국민이 내는 이제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거죠. 그런 특징이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수당에는 아동수당, 장애인수당, 노인수당 등이 있다까지 네. 얘기해 주셨죠. 맞습니다. 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1988년 1월 시작됐고 보험료율 3%, 즉 무슨 얘기냐면 100만 원 버는 사람은 3%인 3만 원 보험료로 내라 이거였고요. 그중에 근로자의 경우에는 절반을 또 사업자가 내고 절반은 본인이 내니까 사실상 1.5%만 내면 되는 걸로 시작됐죠. 그렇게 시작됐죠. 30년 전에. 30년 전에. 네네. 그리고 급여율은 70%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1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이면 70만 원을 나중에 받는 것으로 설계가 돼서 출발했다가 30년이 다 돼가면서 한번 크게 손을 봤었죠. 참여정부 시절에. 그래서 보험료율은 점차 올라갔고 급여율은 점차 떨어져서 이 40% 정도로 낮아질 전망이다. 네, 2028년. 지급률이. 예, 지급률이. 2028년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이 이렇게 점차 급여율이라고 하죠. 월급을 대체하는 효과가 낮아지는 것하고 좀 연관이 있는 제도죠. 그렇죠. 방금 급여율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 그게 평소 소득에 얼마만큼을 대체해 주는 능력이 있느냐를 따져보면 소득 대체율 이렇게 불러도 좋은 소득 거죠. 대체율. 네. 네. 소득 대체율이 40년 가입했을 때 40%라고 돼 있는데 네. 이게 너무 낮아서 왜 지난번에 의원님 용돈이라는 표현 쓰신 거 맞습니다. 기억납니다. 네. 그래서 용돈 연금이다라고 하는 비판이 나오니까 뭔가 좀 보완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걸 보완해 주는 제도로서 기초연금 제도를 한번 거론을 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국민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게 소득 대체율, 즉 급여율은 점차 낮아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라고 하죠. 스스로 낸 돈에 비해서 돌려받는 돈은 굉장히 많다. 일반 보험보다 훨씬 많다. 그건 그렇습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거죠. 그 보통 보험 상품은 보통 금융 상품이죠. 네. 수익률이 1%죠. 네. 1.08 이 정도인데 네. 이거는 거의 수익률이 2배. 2배 가까운. 사실 1.9가 1.9. 넘었는데 저소득층은 무지 더 높아지는 거죠. 4배에서 심지어 8배까지 높아진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소득 재분배 효과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어서 오늘 국민연금 이야기를 사실은 좀 거론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첫 번째 미가입자가 손해를 보는 사각지대 문제가 없어요. 사각지대가 없다. 네. 왜냐하면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고 모든 국민이 받으니까 세금을 기반으로. 그렇습니다. 특히 네. 저소득층은 완전히 다 받는 거죠. 그렇죠. 나라에 따라서 일부 고소득층을 기초연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하기는 하지만 저소득층은 반드시 받는데. 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국민연금 공부했을 때는 국민연금은 저소득층일수록 사각지대에 빠져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보험료를 내기가 어려우니까. 그렇습니다. 네. 특히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저임금 노동자, 우리 사회 취약계층들이 지금 국민연금을 가입 안 하고 있더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18세에서 59세까지 이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53%만 국민연금 내고 있고 맞습니다. 절반 정도만 가입돼 있죠. 안 내고 있어서 나중에 노후가 굉장히 심각한 지금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커졌다. 네. 그런데 이걸 보완해 주는 기능이 바로 기초연금이다. 사각지대 문제가 없다. 네.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죠. 자,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이 기초연금은 소득 재분배 효과가 역시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방식이다. 네. 예를 들면 기초연금으로 한 20만 원을 드리지 않습니까? 월 20만 원. 네. 그럼 지금 정확하게 한 20만 6천 원인데요.
이게 기초 노령연금의 경우에 근데 모든 노인분들에게 지금 지급되는 게 아니라 한 63% 정도에 되는 지금 한 65%에게 지급되고 있는데 네. 이론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70%를 목표로 하는데 행정적으로 나눠주다 보니까 한 65%에게만 가는 이건 행정을 좀 더 정교하게 해가지고 앞으로 70%에게 다 가야죠. 그러니까 예산에 부정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근데 하여튼 월 20만 원 조금 넘게 20만 6천 원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게 부자들에게는 별거 아니죠. 네. 하지만 빈자들이나 보통 서민들에게는 이게 그죠? 굉장히 소중한 돈이에요. 큽니다. 예. 세 번째로 뭔가 하면 중요한 게 기초연금은 이 필요한 재원을 그해 세금에서 조달하는 부과 방식이에요. 부과 방식의 제도다. 우리가 세금을 부과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 부과입니다. 부과 방식이죠. 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국민연금은 부과 방식이 아니고 이걸 돈을 계속 받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보험료를 받아서 쌓아두는 쌓아두는 걸 방식이죠. 우리가 뭐라 그래요? 두 글자로 쌓아두는 거. 쌓아두는 거 보통 기금이라고 하죠. 적립이라고 그러잖아요. 적립. 그렇죠. 예. 기금을 적립한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우리가 적립 방식이라고 그래요. 적립 방식. 국민연금은 적립 방식. 그런데 기초연금은 부과 방식이다. 부과 방식이니까 매년 새로 세금을 부과해서 자원을 만드는. 그에 다 써버리는. 그에 또 다 써버리는. 그러니까 은행에 쌓아둘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국민연금은요, 은행에 쌓아놔야 되잖아요. 적립해야 되잖아요. 네. 적립금이 2017년 7월 현재 602조 원이나 됩니다. 엄청나죠? 네. 602조 원. 의원님 혹시 2017년도 GDP가, 연간 GDP가 대충 얼마 정도 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2017년 GDP가 한 1250조? 1200? 의원님 저 스키실에 살다 오셨나? 아닌가요? 1700조 원. 1700. 작년이 1640조 원이었습니다. 2016년도 GDP가. 석기 시대에 그 정도 되진 않았을까요? 농담이에요. 1700조. 네. 네. 올해는 1700조 원이나 될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1700조 원에 지금 이게 602조 원이면 네. 이게 지금 뭐 GDP의 거의 뭐 한 3분의 1을 훨씬 넘어갔죠. 네.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GDP의 50%까지 적립될 예정이에요. 그러면 한 700조, 800조 되겠네요. 800조 원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엄청난 돈이 금고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이게 내수 경제에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돈은 돌아야 되는데 돌아야죠. 돈이 쌓여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막 적립되지만 네. 앞으로 한 30년쯤 뒤되면 이제 이게 돈 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네. 급작스럽게 수급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렇죠. 급작스럽게 지출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갑자기 쌓여 있던 것이 지출을 갑자기 하게 되면 이때 경제에 충격을 주겠죠. 주로 이 돈이 어디가 있는지 아세요? 이제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기금 돈 주로 어디에 투자되어 있죠? 뭐 주식 시장에도 좀 투자가 돼 있고. 다수가 거기 가 있죠. 네. 주식이나 채권에 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저희가 놀라는 게 뭐 삼성전자 일대 주주도 국민연금이고. 그렇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신라호텔 일대 주주도 현대자동차 일대 주주도 다 국민연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나중에 이걸 이제 다 팔아야 되거든요. 그럼 주식 시장이 출렁할 수도 있겠네요. 엄청납니다. 이게 충격이. 이제 다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경제에 주는 충격이 너무 커요. 그래서 근데 기초연금은 이런 문제가 없잖아요. 부가시키니까. 그렇죠. 그도 써버리는데 다 이런 문제가 써버리니까. 어디 있어요. 그리고 또 기초연금이 좋은 게 뭔가 하면 기초연금은 일종의 이렇게 세금을 걷어서 국민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것도 당장 그 돈을 시장에 가서 써야 될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국가의 정부의 재정 지출이 커지는 거잖아요. 재정 지출은 고용 창출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민간 지출보다 그러니까 정부 소비가 민간 소비보다 재정 지출 고용 창출 효과나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효과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초연금은 우리 경제에 위기 상황을 전혀 주는 것 없이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면서 보통 사람들의 살림살이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좀 더 빠르고 좀 더 정례적이고 주기적인 순환을 창출하는 그런 방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 기초연금 제도가 처음 도입된 게 노무현 정부 시기였다. 맞나요? 맞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왜 그 2007년 노무현 정부의 연금 개혁 다루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때 국민연금을 그때 국민연금 제도를 크게 손봤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 두 가지가 연금 개혁의 내용이었는데요. 하나는 그 국민연금법을 개정한 거, 네. 그리고 다른 하나가 바로 기초노령연금법을 제정한 겁니다. 네. 그래서 국민연금법 개정한 것은 그 지난 시간에도 다루었지만 다시 한번 제가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보험료율은 기존의 9%를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에 급여율을 기존의 60%에서
2008년에는 50%로 인하하고 네. 그 이후로 매년 0.5%포인트씩 낮추어서 맞습니다. 2028년이면 40%에 이르도록 그렇죠. 그렇게 결정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초노령연금법을 그때 제정했습니다. 같이. 예. 2008년부터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에게 국민연금 가입자 월 평균 소득의 5%에 해당하는 돈을 이 기초노령연금으로 매달 지급하겠다. 그리고 20년 후인 2028년이면 그 급여율 40%로 인하되는 시점이었잖아요. 시점이죠. 그 시점에서 기초연금의 그 급여 수준을 A 값에 그러니까 국민연금 가입자 월 평균 소득의 네. 10%까지 상향되도록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두 개를 합치면 2028년에 대체로 그러니까 그 연금도 받고 기초 노령 그 수당도 받으시는 경우에는 소득 대체율이 한 50%가 된다. 이렇게 50%로 맞춰 놓은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원래 2008년 시점에 50%였지 않습니까? 60%이던 것을 네. 2008년에 50%로 국민연금의 급여율을 낮추는 거잖아요. 그리고 20년에 걸쳐서 10%를 또 낮추어서 2028년이 되면 40%가 되도록 했는데 그 낮추어진 10% 이것을 기초연금으로 보완해 준 거죠. 보완해 준 것. 그러면은 그 기준이 되는 값이 얼마나 되죠, 지금? 뭐에 50%가 되는 거죠? 기준이 되는 금액이?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이죠. 월 평균 소득이죠. 그게 얼마나 되죠? 최근 지금? 3년간의 월 평균 소득인데요. 그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017년에는 218만 원이죠. 그러면 218만 원에 50% 정도 생각하면 된다. 그런 거죠. 그러면 한 106만 원, 110만 원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런 거 지금 돈으로 따지면 그런 거죠. 네. 그 정도면 이제 뭐 생활할 수가 있죠. 생활을 하실 수는 있겠다 이런 느낌은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A 값이라고 하는 게 그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의 월 평균 소득이거든요. 예.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A 값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험료를 우리가 따져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급여 수준도 따져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2017년에는 218만 원이었다. 네. 그런데 2014년에는 여기 200만 원이었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2014년에는 가입자들의 월 평균 소득이 200만 원이었는데 네. 2017년 15, 16, 17 3년 만이죠. 3년 만에 18만 원이 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8만 원 정도 늘었네요. 그럼 뭐 1년에 대충 한 6만 원 정도 는 6만 원 거죠. 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값이 계속 커질 전망일 수도 있겠네요. 계속 커져야죠. 왜 그런가 하면 국민 소득이 늘어나니까요. 늘어나니까. 대체적으로 경상소득이 한 4 내지 5% 우리가 매년 증가하거든요. 네. 물가 상승률을 빼고 나면 실질 성장률이 한 2 내지 3%. 올해는 아마 3% 성장할 걸로 지금 예상되고 그렇게 있죠. 예상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경상 성장률은 한 5%갈 겁니다. 물가가 조금 반영되면 물가는 한 2%대라고 예상이 그러니까, 되죠. 예. 그러니까 경상 성장률이 그대로 이 국민연금의 A 값에도 반영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0만 원에 한 3% 되니까 6만 원. 그래서 3년 정도에 매년 6만 원 올라서 6만 원이 아니 3% 넘었죠. 한 4.5 내지 5%가 되면 200만 원에 만약에 4%면 8만 원. 8만 원이 올라야 되는 거죠. 네. 5%면 10만 원이 올라야 되는 거고. 그래서 8, 9만 원 정도가 그동안 올랐어야 했는데 네. 한 6만 원 정도만 오른 거는 이게 왜 이렇게 된 건가 하면 아주 저소득자들이 그 사이에 좀 많이 새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아,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 가입자에 네. 저소득자분들이 요즘에 많이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또 들어오게 또 장려도 하고 있잖아요. 장려하고 있죠. 그게 평균을 깎아먹은 거예요. 평균이 약간 네. 내려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자꾸 올라가줘야 저소득자들에게 유리한 겁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게 직업의 기준이 되는 거니까요. 네. 근데 요 그 월평균 소득 액수도 중요하지만 가입 기간도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네. 가입 기간이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국민연금 급여율 40%라고 했을 때는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입 기간이 길면 또 더 많이 받게 되고 가입 기간이 좀 짧으면 좀 덜 받게 되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한 가지만 이제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이 국민연금 우리가 받을 때 얼마를 나는 받을 수 있을까요?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공식에다가 대입을 해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몇 년에 가입했습니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몇 년 가입했다. 네. 그다음에 또 저는 소위 말해서 내가 보험료를 그때 낼 때마다 기준 소득을 나는 얼마로 책정했어요. 내 기준 소득 얼마에 내가
보험료를 냈다 하는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보면 A 값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급여 산식에 네. B 값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대문자 A, 대문자 B. 그리고 N이라고 해가지고 가입 연수가 나와요. 가입 연수가 길수록 많이 받겠죠. 네. 그리고 이 A 값이라고 하는 거는 나하고는 무관해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왜냐하니까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의 평균 소득이니까 네. 이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나머지 하나가 이제 대문자 B예요. 대문자 B가 뭐냐? 이거는 내가 낸 보험료예요. 자신이 낸 보험료. 네. 내가 보험료를 많이 냈다. 그러면 나중에 올라가야죠. 많이 받는 거죠. 네. 적게 냈다 적게 받는 거예요. 그러면 A와 B라고 하는 것의 이게 그 크기, 값어치는 얼만큼이냐? 등가예요, 등가. 등가. 네. A와 B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연금 제도가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아시겠죠. 이 A는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적용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B는 자기가 낸 만큼 받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급여 산식에 나오는 이 대문자 A를 우리가 균등 급여 부분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대문자 B를 이걸 갖다 우리가 소득 비례 급여 부분. 그런데 균등 급여 부분과 소득 비례 급여 부분의 크기가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아. 이해가시죠, 이제? 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산식으로 그러니까 가입 연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임금, 수입, 그다음에 본인이 얼마만큼 냈느냐 이걸 종합적으로 계산해서 국민연금은 지급하게 된다. 아, 그런 얘기를 지금까지 좀 정리를 해 주셨고요. 노무현 정부 때 이루어졌던 연금 개혁이 국민연금의 사실상 지속 가능성 때문에 고려된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2007년 연금 개혁을 지난번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셨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했기 때문에 지속성이 더 커졌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저는 뭐 그 평가가 오늘도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겁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께서 굉장한 용기를 가지고 잘 하셨고요. 그 실질적으로 뭐 적게 내고 많이 받아가면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 사각지대가 너무 넓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줄이는 대신에 국민연금의 크기를 줄이는 대신에 기초연금이라고 하는 것을 들고 나왔는데 네. 기초연금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적립 방식이 아니라 이게 부가 방식이다 보니까 부가 방식의 장점을 우리가 또 향유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노인 빈곤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굉장히 잘 개혁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근데 기초 그 연금 지급액 같은 경우는 반면에 박근혜 정부 때는 2014년에 그 전년도 기준의 2배인 20만 원으로 인상을 했어요. 이런 그랬죠. 박근혜 정부의 조치는 또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선 때 기초 노령연금을 2배 인상해서 이 얘기가 엄청 네. 많이 먹혔죠. 네. 2배 인상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겠다 이렇게 공약했거든요. 모두에게 요거는 못 지킨 것 같은데요. 못 지켰습니다. 예. 그래서 2배 인상하는 거는 이제 했죠. 그런데 그때 문재인 후보는 지급액을 2배 늘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박근혜 후보와 같았는데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80%로 한정했거든요. 아. 이때는 사실은 누가 진보 후보고 누가 보수 후보인지 모를 정도로 바뀌었죠. 예. 사실 박근혜 후보가 이기 때문에 더 많이 봤어요. 네. 굉장히 근데 파격적이었죠. 박근혜 대통령은 결국 공약을 지키지 못하고 소득 하위 그때 65%인가만 지급이 되는 70%만 결국 했으니까 그게 지금 제도죠. 네.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오히려 더 정확한 공약을 제시했던 정확하기보다는 정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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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을 제시했던 거고요. 역시 정직이 저는 이긴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어쨌건 박근혜 정부가 집권 2년 차 때인 2014년 5월 달에 기초연금법을 제정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기초노령연금법은 폐지한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이름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2007년에 그 연금 대개혁을 했을 때 네. 노무현 정부 때는 이 기초노령연금이라고 하는 제도를 그때 신설한 거였거든요. 네네. 기초노령연금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걸 이제 폐지하고 박근혜 정부는 기초연금법을 제정한 거예요. 기초연금으로 네, 이름을 아예 바꾼다. 바뀐 겁니다. 그래, 개명한 거죠. 이거는 뭐 그 최순실이 최서원으로 개명한 것 정도의 의미밖에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내용은 달라진 게 똑같으니까. 없는데 네. 이렇게 이제 개명했다. 그래서 그 당시 A 값의 10%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2014년에 A 값이 딱 200만 원이었거든요. 네. 그 A 값의 10%에 해당하는 20만 원을 지급했죠.
근데 뭐 아까 제가 여쭤봤고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결국 지금 70% 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님은 당시에 정직하게 80% 정직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근데 이번 대선 때는 70%로 좀 다시 좀 공약을 수정해서 제시를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약속을 제일 먼저 안 지킨 게 이거였어요. 이거였죠. 그래서 대국민 사과 담화 하고 복지부 장관이 이제 자기 그만두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죠. 그때 복지부 장관 그만둔 건 이것 때문 아니에요. 그런가요? 요거는 사실은 국민들이 양해를 했습니다. 양해를 했어요. 저도 어느 정도 양해를 했고. 기억이 납니다. 어르신들도 나라에 돈이 없다는데 뭐 이러면서. 예. 그리고 상위 한 20% 어르신들은요. 호주머니 사정이 괜찮아요. 옛날에 경기 좋을 때 좀 모아놓은 재산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사실만 해요. 근데 하위 한 80% 어르신들이 조금 어려운데 네. 그게 70에서 80 사이에는 10% 어르신들이 좀 아리까리해요. 먹고 살만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네, 있으면 좋은데 무리해서 받기는 좀 미안하고 뭐 이런 네. 느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2012년에 대통령이 되셨으면 80%를 했었을 거예요. 아리까리한 부분까지 포함해가지고. 네. 그런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70%로 이미 해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몇 년 동안 이미 굳어져 있는데 2014년에 70%로 해버렸잖아요. 네. 25년, 16년 우리 이미 그 세월 속에 살아왔는데 굳이 10% 아리까리한 걸 더 포함하기에는 이 재정 투입의 우선순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돈 들어갈 때가 너무 많은데 아리까리한데 쓸까 말까 이래서 하다가 지난 대선 공약을 작성하시면서 문재인 후보께서 그럼 이거는 기존의 관행을 지키는 대신에 금액을 조금 더 올리고 새로운 복지를 확충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자 이렇게 하신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높이자는 공약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지난 대선 때 이 이야기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저도. 기초연금이 지방정부에게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거는 뭔가요? 이거는 박근혜 정부에만 해당되는 거 아니고 지금 정부에도 그대로 이제 해당되는 거죠. 지금 정부에도? 왜냐하니까 우리가 지금 정권을 인수받은 지가 이 정부가 네. 얼마 안 됐잖아요. 6개월밖에 6개월밖에 안 됐죠. 예.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정부의 기본 구조는 지금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걸 어떻게 우리가 현명하게 바꿀 거냐 이게 과제가 있는 거죠. 네. 한번 보십시오. 이런 겁니다. 그 국고 보조율이 국고 보조율이라고 하는 것은 국고 보조율은 이런 겁니다. 중앙정부 재정을 네. 지방정부에게다가 보조해 줘야 됩니다. 보조를 해주는. 그래서 지금 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당사자는 지방정부잖아요. 그죠? 지방정부가 직접 이렇게 대상자를 발굴하거든요. 현장에 있으니까. 발굴해 돈도 직접 그들이 줘요. 그런데 이 돈의 75%는 중앙정부에서 국고 보조로 받아와요. 그리고 지방정부가 25%를 못해요.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2014년 당시에 왜 기초노령연금이 원래 10만 원 주고 있었잖아요. 예. 10만 원 주고 있던 것을 2014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20만 원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두 배로. 올렸죠. 그런데 10만 원 줄 때에 25%를 지자체가 부담했으면 2만 5천 2만 원. 5천 원 부담했잖아요. 네. 그런데 20만 원을 주라 그래서 2014년 7월 달부터는 25만 원을 줘야 25만 그러니까 20만 원 20만 원 줘야 되는데 지자체가 얼마를 부담해야 돼요? 그럼 5만 원을 해야죠. 5만 원 내 25%니까 5만 원 네. 부담해야 되잖아요. 네. 갑자기 2만 5천 원 부담하다가 5만 원으로 늘어나 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지자체 특히 지방으로 가거나 호남이나 특히 농어촌 지역으로 가면 노인 인구가 너무 많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재정 자체가 약하잖아요. 원래 또 그런 곳이 가난하잖아요. 네. 가난한데 돈 쓸 곳은 많아지니까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 2015년 기준으로 이 기초연금의 연간 예산이 한 10조 원 됐거든요. 전체 예산이. 전체 국가 예산이. 네. 우리 어르신들 모두에게 어르신들 하위 소득 70% 어르신들이죠.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소득 하위 75% 대상자들에게 한 달에 한 20만 원씩을 나눠주는 그 금액이 한 연간에 10조 원 정도 됐는데 네. 중앙정부가 7조 5천억 원을 그리고 지방정부가 2조 5천억 원을 부담했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노인 인구의 비중이 앞으로 계속 늘어나잖아요. 고령화가 지금 굉장히 급속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방정부가 과연 이 재원 조달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지방 정부들이 굉장히 곤란해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사실은 조금 풀어주지 않고서는 복지를 확대하기도 어렵고 지방 정부가 여유 있게 어떤 다른 항목에 돈 쓰기도 어려우니까 이 문제는 좀 풀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 인구에 대한 것은 이게 전 국민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전국에 계시는 65세 이상 노인 모두는
국가의 법령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혜택을 받도록 돼 있는데 네. 이걸 왜 지방 정부에게 재정 책임을 떠넘겨야 되는 거죠? 이건 논리적으로 합당하지 않는 거죠. 네. 국가 사업이잖아요. 국가 사업으로 아예 다 하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이신가요? 돈은 어쨌건 국가가 책임을 져주고 만약에 돈을 책임 안 져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지방 정부가 노인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배척하게 돼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국가가 이 돈은 주는 대신에 지방 정부 보고 그 지역에 사는 어르신들이니까 지방 정부야 니네들이 잘 모셔라. 그럼 지방 정부들이 노인을 모셔와 가지고 잘 모실 거 아니겠어요? 네. 돈도 안 주면서 네 돈으로 모시라 하면 지방 정부 어떻게 그걸 모시겠어요? 맞아요. 그럼 어떤 지방 정부 돈 많은 지방 정부에 사는 노인들은 잘 모심을 잘 받고 네. 저 가난한 동네의 노인들은 제대로 모심을 못 받고 불행해지고 하면 지역 간 격차가 생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풀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문제로 좀 지적되는 게 박근혜 정부가 기초연금 지급액을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연계해서 감액하겠다 이런 제도를 도입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기초연금을 조금이라도 적게 주려고 하는 꼼수였죠. 이게 그리고 꼼수다 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연금에 길게 가입하는 건 좋아요, 나빠요? 좋죠. 좋은 거잖아요. 근데 길게 가입하면 기초연금을 적게 주겠대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러면 이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기간을 줄이려는 유인도 생기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역시 공부 잘하신 분 달라요. 예, 감사합니다. 아, 대단합니다. 네. 아이, 뭐, 훌륭하십니다. 네. 바로 그거죠.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라. 그러니까 40년 가입했을 때 급여율이 40%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국민 보고 40년 가입하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정작 40년 가입해놓고 보니까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은 반토막을 반토막을 내버리네. 줘버려요.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걸 폐지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난 대선 공약으로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거 폐지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아, 지금 그래서 폐지가 됐나요? 아니면 앞으로 폐지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이거는 폐지하는 법령이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이거도 일종의 제가 볼 때는 하나의 폐단입니다. 이 폐단을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고쳐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답답한 게요. 국회에 쌓여 있는 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했던 공약을 하려면 법 통과시켜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맞습니다. 더럽게 통과를 안 시켜줘요. 자, 예. 아, 그러니까 이 정치가 네. 촛불 시민의 심정을 좀 헤아려 주십시오. 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기초연금, 그러니까 예전에는 기초노령연금이라고 불렸던 걸 이제 기초연금으로 바꿔서 이제 기초연금인데 기초연금액이 물가와 연동해서 조정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서 기초연금액이 소득의 10%로 정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소득의 10% 그러니까 2014년 7월 달에 박근혜 정부가 기초연금이라는 이름으로 20만 원을 줬잖아요. 네. 그런데 2014년에 제가 아까 A값이 몇 %라고 그랬습니까? A값이 200만 원이라고 200만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 평균 소득이 200만 원이라고. 네, 20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 200만 원에 20만 원이면 10%죠. 10%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를 준 거예요. 그런데 이 A 값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게 소득이잖아요. 네. A 값은 그 최근 3년간 전 가입자의 월 평균 소득이 이제 A 값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소득의 10%를 국민들에게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으로 준 거예요. 예. 그런데 요게 매년 높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매년 높아져야 되고 소득이 높아지니까. 예. 그런데 높아지는 기준을 국민의 경상소득 증가율에 맞춘 게 아니고 물가 상승률에다 딱 맞춰버린 거예요. 정부가. 박근혜 정부가. 국민연금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상소득 그 인상분에 대충은 좀 맞춰가지고 연평균 한 6만 원 정도 올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 기초연금도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건 또 물가 상승률에 맞춰버렸네요. 그렇습니다. 제 이야기 요지는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기초연금은 노인의 소득에 해당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예. 노인에게 뭐 이게 요만큼의 소득, 그러니까 A 값의 10%에 해당되는 소득을 우리가 정부가 챙겨드리겠다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해마다 국민의 소득 증가율에 맞추어서 소득이니까 이분들의 소득 소득을 증가율에. 늘어나게 해줘야지 소득을. 그런데 물가 상승률에 맞춰가지고 해준 거는 현상 유지밖에 안 될 것 현상 같은데요. 유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필품의 물가가
예를 들어서 연간 2% 올랐다. 그러니까 당신에게 주던 그 금액이 20만 원이니까 2% 물가 상승률만큼 맞춰줄게. 이게 무슨 거지에게 동양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말이죠. 딱 현상만 유지하겠다는 거네요. 그거죠. 그 현상만 유지하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의 소득은 다 늘어나는데 어르신들의 소득은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는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라고 하는 거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아까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국민연금을 개혁하면서 소득 대체율을 좀 낮춰서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겠다라고 했고 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사실은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이 도입된 건데 그렇다면 그 취지대로라면 보완하는 효과도 계속 늘려줘서 그걸 맞춰줘야 되는데 현상 유지만 물가 상승률만큼만 하기 때문에 현상 유지만 하는 거는 취지에 어긋나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바로 그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소득 증가율과 물가 상승률 간의 그 차이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아직도 지속적으로 좀 성장을 앞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득 증가율이 물가 증가율보다 더 높아요. 지금은 그렇죠. 그렇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한 경상소득 증가율이 연간 한 5%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아까 그 물가 상승률은 한 2%고 네. 그럼 한 3% 포인트의 그 격차가 나잖아요. 네. 그래서 요것만큼 기초연금 받는데 우리 집 국민들이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거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 입법 사항이에요. 에이씨. 자, 그리고 또 하나 비판이에요. 이 얘기 저도 진짜 많이 들어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분들은 기초연금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저한테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것도 참 어려운 문제죠. 이게 이제 줬다가 뺏는 기초연금 그렇죠. 논란. 그래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된 노인들이 한 40만 명 됩니다. 예, 맞아요. 네, 이 40만 명 되는데요. 그 전체 노인 인구의 뭐 한 6 내지 한 8%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이분들은 매달 25일이 되면 기초연금을 받아요. 저는 일단 받아요. 일단 받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달 20일 되면 뺏겨요. 왜냐하면 생계급여 들어오잖아요. 네. 그거 들어올 때 이걸 까고 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으려면 소득이 어느 정도 밑에여야 되는데 기초연금을 받는 순간 이 기준을 올라해서 넘어서는 분들이 계시고 그렇게 넘어서는 분들은 그만큼을 깐다. 그리고 이렇게 안 되는 넘어서는 분이라 하더라도 네, 안 넘어서는 분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기초생계에서 수급비를 한 달에 한 60만 원 좀 받거든요. 네. 가장 가난한 어르신 같은 경우 소득이 하나도 없으면 생계비 자체로 한 달에 한 60만 원 정도를 받아요. 그러면 20만 원의 그 기초연금을 이미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20만 원 까고 40만 원만 주는 거예요. 아니 그래가지고 이거를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셔서 저희 의원실이나 지역 사무실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 어떻게 안 바뀌어지나요? 근데 이거? 정부가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네. 우리가 이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를 따져보면 이거는 그야말로 최저 한도의 그러면 내셔널 미니멈이라고 그래요. 네. 국가 최저 네. 최저 한도의 기초생계만 보장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금액은 매년 정부가 산정을 하거든요. 네. 장바구니 물가를 다 조사해가지고 한 60만 원 정도의 기초생계비를 드리면 이걸로 최저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해놓은 거죠. 네. 여기다가 이제 또 국가가 또 국민의 세금으로 또 기초연금이라고 해서 20만 원을 더 얹어주는 게 이게 국가 행정의 저 보충성의 원리에 맞느냐 이런 논란 때문에 공무원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알겠습니다. 이것도 결국 입법 사항이다. 저는 이건 정치적으로 풀 수밖에 없다. 정치적으로 풀 수밖에 행정적으로 없다. 절대 못 풀어요. 알겠습니다. 이 문제도 좀 풀어야 될 문제로 지적을 해주셨고요. 자, 기초연금 관련된 문제점도 좀 지적을 해주셨고 해결해야 될 과제도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초연금 앞으로 어떻게 좀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지 한번 쭉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기초연금을 이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될지 이제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기 전에 네. 제가 한 가지 꼭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요. 기초연금 대상자를 과연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몇 퍼센트를 해야 될 거냐. 100% 노인들에게 다 드리는. 지금은 70%인데. 네, 그런 보편주의를 할 거냐.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2년에 공약했던 대로 80%로 갈 거냐. 할 거냐. 지금 하고 있는 대로 소득 하위 70%를 할 거냐. 근데 지금 소득 하위 70%로 하기로 우리 사회가 대체적으로 지금 이제 합의했잖아요. 예. 이렇게 가고 있고 저는 앞으로도 아마 이렇게 갈 공산이 크다고 봅니다. 그럼 이게 과연 그러면 이제 사회수당의 기본적인 원리인 보편주의를 관찰하고 있느냐에 대해 가지고 논리적으로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답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사실 보편주의는 소득 조사를 해가지고 일정한 국민을 골라내거나 선별해내는 거는 이건 선별주의잖아요. 보편주의가 아닌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골라내는데 소수의 가난한 사람만 골라내는 게 아니라 네. 그 대다수의 보통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부자를 골라내는 방식. 이런 방식의 선별은 이것은 이제 이건 오히려 괜찮다. 보편성이 있다. 네. 이런 것은 저는 보편주의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런 보편주의를 저는 그 선별적 보편주의다. 그래서 이것도 보편주의의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그렇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사회수당 제도인 이 노인 수당인 이 기초연금은 보편주의 원칙을 어느 정도 구현하고 있다고 봐야 된다. 네. 그리고 이 금액이 지금 너무 낮잖아요. 지금 낮죠. 20만 6천 원은 기초생계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부족한데 이거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2021년까지 네. 3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 뭐 이런 식으로 좀 우리가 노력하다 보면 이 사회수당으로서의 기초연금을 어느 정도 정상적인 글로벌리 전 세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도 어느 정도 인정받을 만한 수준으로 갈 가능성은 열려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방 정부의 기초연금 재정 부담도 해소를 해줘야 되고. 네. 예. 그리고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이건 우리 의원님께서 입법 사항으로 좀 해결해 주시고. 제가 다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동료 의원님들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십시오. 우리 동료 의원님 보고 우리 팟캐스트 좀 들으라고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부가 되니까. 알겠습니다. 사실 의원님들 공부 좀 하셔야 됩니다. 기준 그러니까 지급 금액 인상은 이제 OECD 평균에 좀 모자란다는 얘기인데 그 장기적으로는 거기까지도 올라가야 된다 이 얘기시죠? 그렇습니다. 기초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이 주요 선진국들이잖아요. 네. OECD 18개 나라가 기초연금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기초연금 제도 하는 나라들 보면 기본적으로 상시 노동자 평균 소득, 그러니까 상시 고용된 노동자죠. 사실 그러면 상당히 기준 금액이 높아지겠네요. 그러니까 그게 20%가 되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높을 텐데요. 높죠. 우리나라가 아까 제가 A 값이 2014년 기준으로 얼마로 2014년 200만 원이라고 2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2014년 당시에 상시 근로자들 있죠. 정규직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330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기준 금액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기초연금 2014년에 20만 원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드리잖아요. 요 20만 원은 A 값이 몇 %였죠? 그때 200만 원으로 해서 10%. 10% 330만 원에 그러면 33만 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33만 원이 아니고 20만 원이 냈잖아요. 그러니까 330만 원에 그 만 원을 분모로 하고 분자에다가 20만 원을 올려놓으면 요거 몇 % 되느냐? 10% 안 되겠죠. 10%도 안 되겠네요. 요거 6%입니다. 정확하게 계산하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게 기초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이게 6%밖에 안 되는 거예요. 상시 고용돼 있는 사람들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데 우리 국민들 대체로 그 시각으로 바라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OECD도 그 시각으로 그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그러니까 OECD 국가들 18개 국가의 평균 기초연금은 상시 노동자 임금의 20%인데 네. 우리는 상시 노동자 임금을 기준으로 해보면 6%밖에 안 되더라. 그러니까 OECD 국가들 평균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갈 길이 멀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뭐 20만 6천 원 주고 있는 거를 2021년까지 30만 원으로 한 10만 원 올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걸 놓고 뭐 돈을 퍼주니 뭐 포퓰리즘이니 하고 하는 이 인간들 말이죠. 네. 공부 좀 해야 됩니다. OECD의 평균적인 시각에서도 벗어나고 엄청나게 벗어나잖아요. 국민들의 일반적인 시각에서도 벗어난다. 실질적인 노인 빈곤 해소에도 턱없이 모자란다. 이렇게 보면 저는 그 지금의 기초연금액을 그 A 값에 한 15 내지 20%로까지 15%에서 20% 올리는 게 맞다. 우리가 사실 A 값에
20% 올렸다 하더라도 네. 그 OECD 기준으로 보면 이게 뭐 한 12%, 13%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은 우리의 A값 자체가 워낙 작다 보니까 상시 노동자의 그 평균 임금에 턱없이 못 미치니까. 그러니까 15%로 그 A값의 15%로 올린다 하더라도 OECD 기준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OECD의 어떤 셈법에 따르면 굉장히 낮은. 우리도 글로벌 스탠다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지난 대선 때 그 안철수 후보, 유승민 후보 다들 말이죠. 중부담, 중복지, 중부담 이야기 했었죠. 예, 그랬어요. 그때 그래서 유승민 후보에게 기자가 물어봐요. 그 중부담, 중복지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물어보니까 그 OECD 평균 수준이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승민 후보는 조금 더 정직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하니까 그럼 중부담은 뭡니까 하니까 OECD 평균 수준의 조세 부담을 하는 거래요. 그러면 모든 것은 OECD 평균 수준으로 부담도 하고 혜택도 크게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기초연금은 혜택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맞춰 나가는 게 저는 순리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기초연금 지급액을 인상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네. 뭐 남인순 의원이라든지 뭐 전혜숙 의원이라든지 오재세 의원이라든지 많은 의원님들이 네. 지금 법안을 제출해 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법안을 제출해 놨는데 잠만 자고 있어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계획을 또 발표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 맞추어 가지고 신속하게 국회에서 입법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오늘 기초연금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동시에 기초연금이 가야 될 방향까지도 살펴봤습니다. 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해소해야 된다. 지급액과 그 기준이 되는 것을 좀 OECD 기준 정도로 높여야 된다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지급 대상이 되는 범위도 조금 넓혀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아서 아까 답답한 마음도 좀 토로해 주셨습니다. 동료 의원들을 좀 설득해 줘라 이런 말씀도 좀 해주셨고요. 네. 이렇게 좀 기초연금 이슈 다뤄봤습니다. 항상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복지국가로 가는 그 길을 좀 더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깨어있는 시민분들이 이 이슈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 적극적으로 또 의견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노동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희 교수님과 함께하는 복지국가 팟캐스트 이게 나라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